왜 중동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까? 뉴스를 켜면 중동은 늘 비슷한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도시, 총을 든 무장 세력, 피난길에 오른 난민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무심코 이렇게 말하죠. 중동은 원래 맨날 싸우는 곳 아니야? 근데 사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특별히 싸움을 좋아해서 전쟁이 계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문제는 이 지역이 지난 1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한꺼번에 충돌한 공간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종교, 석유, 강대국, 민족, 식민지 역사, 독재 정권, 거대한 문제들이 층층이 쌓이다 보니 중동은 마치 시한폭탄 여러 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지역이 되어버린 거죠. 시작은 영국과 프랑스의 선긋기 놀이, 중동 문제의 시작은 의외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당시 중동 대부분은 오스만 제국 땅이었는데 전쟁 중 영국과 프랑스가 몰래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야, 전쟁 끝나면 중동 우리끼리 나눠 먹자. 이게 바로 악명 높은 사이크스-피코 협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사람들이 현지 사정을 거의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민족? 종교? 부족 관계? 몰라, 그냥 선 긋자. 진짜로 지도 위에 자를 대고 직선을 그어버립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서로 사이 안 좋던 민족과 종파가 한 나라 안에 강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원래 하나였던 민족은 여러 나라로 찢겨나갔죠. 대표적인 게 쿠르드족입니다. 원래 독립국가를 약속받았던 사람들인데 결국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네 나라로 분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쿠르드족은 세계 최대의 국가 없는 민족이라고 불립니다. 즉 중동의 국경은 역사와 민족이 만든 게 아니라 유럽 강대국들이 자기들 편하게 그어놓은 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등장하는 초대형 화약고,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사건을 나크바, 즉 대재앙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갈등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한 영토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땅 싸움은 협상이 가능합니다. 여기 줄게. 대신 저기 줘. 이런 식이죠. 근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측 모두 그 땅을 신이 약속한 성지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모두에게 초특급 성지입니다. 즉, 이건 단순한 부동산 분쟁이 아니라 신앙과 정체성이 걸린 문제라는 거죠. 이쯤 되면 양보는 엄청 어려워집니다. 정치 문제는 타협이 가능하지만 신성한 땅 문제는 서로 물러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더 꼬입니다. 이번엔 종교가 정치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중동에는 두 개의 큰 세력이 있습니다. 수니파 대표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 대표 이란. 두 나라는 중동의 주도권을 두고 오래 경쟁해왔습니다. 근데 직접 싸우면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대리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나라 대신 남의 나라에서 싸우는 겁니다. 예멘에서는 후티 반군,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권을 두고 서로 영향력을 겨룹니다. 결국 약한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강대국들의 체스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언제나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미국이 중동에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특히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중동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국은 생각했습니다. 사담 후세인만 없애면 민주주의가 오겠지? 근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독재 정권이 무너지자 갑자기 거대한 권력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로 극단주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게 IS입니다. 게다가 이란은 이 기회를 이용해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합니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까지 연결되는 시아파 벨트를 만들기 시작하죠. 결국 독재자를 제거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중동은 원래 엄청 부유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바로 석유 때문이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석유가 그렇게 많은데 왜 계속 불안정할까요? 이걸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원의 저주. 보통 나라들은 국민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눈치를 봐야 하죠. 근데 산유국은 석유만 팔아도 돈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굳이 국민 말 들을 필요 있나? 이런 구조가 생깁니다. 결국 석유는 민주주의를 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돈줄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바로 아랍의 봄입니다.
중동 곳곳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외칩니다. 독재 끝내자. 자유를 달라. 근데 문제는 독재를 무너뜨린 뒤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일부 국가는 더 심각한 혼란 속으로 빠집니다. 시리아는 내전이 되었고, 리비아는 군벌 국가가 되었고, 예멘은 사실상 붕괴 상태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봄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더 긴 겨울이었던 셈이죠. 결국 중동의 전쟁은 단순히 종교가 달라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100년 전 강대국들이 그어놓은 인위적인 국경, 석유와 권력을 둘러싼 경쟁,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권력자들,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 시스템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서로 엉켜 돌아가는 거대한 구조적 위기인 겁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폭탄과 총격은 어쩌면 그 거대한 구조가 겉으로 드러난 작은 조각일 뿐인지도 모릅니다.